세 번째 레슨입니다. 이어서 합시다. For the verb be, 비동사 use were for all subjects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자, 비동사가 오는 상황이에요. If I was a doctor 라고 쓰는 게 맞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If I was a doctor도 아니에요. If I am a doctor, 내가 의사라면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는 if 절이에요.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지금 그럴 것이다 라는 시간을 내가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그럴 거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그럴 거야 라고 현재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제가 뒤로 밀리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면 미래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좋은 대학에 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뭐 괜찮아요. 이거를 자꾸 번역을 하려고 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영어는 그냥 영어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if 절에서는 과거형이지만 과거정이 그냥 아니라 비동사의 과거는 그냥 were. 그럼 여기서 교수님 이거 시제 틀리고 이제 동사랑 지금 주어랑 지금 맞지가 않는데요. 이거 다 틀린 건데요.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if 절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제의 개념을 떠난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있죠. if 절이 나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If I went to bed earlier, I would feel better. 자, you can begin the sentence with either the if clause 또는 main clause. When writing, put a comma between the clause in sentences that start with if clause라고 했어요. 어렵긴 해요. if clause를 시작을 하면 콤마를 붙입니다. main clause가 뒤에 올 때 말이죠. main clause가 앞에 온다면 if clause가 나온 순간 우리는 if clause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콤마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두 개의 절이 구분이 됩니다. if가 중간에 올 때는. 하지만 if가 앞에 올 때는 두 가지의 절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콤마를 시켜서 첫 번째 파트에 있는 과거 시제에 붙어 있는 if 절과 뒤에 나오는 메인 절이 시제가 다르죠.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시켜서 구분해 달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걸 맞춰야죠. 68쪽. 볼까요? 어디 갔노? 요거 68쪽 하면 이제 레슨 3까지 끝나겠네요. 아이고, 그래요. 중간고사 성적 나왔는데 잘 하고 있죠. 얘기를 좀 하자면 중간고사 성적 내고 난 다음에 좀 떠들었다가 그게 지금 업로드가 못 돼서 영상 다시 녹화할 때는 이제 그런 소리 떠들질 않고 그냥 녹화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취향,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 공부를 못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할 수가 없어. 라면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계가 된 거죠. 뭐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난 중국 음식 좋아요.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난 짜장면이 내 취향이야. 발음이 좀 이상한데 내 취향이야. 짜장면이 내 취향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을 보면 기쁘겠죠. 짜장면을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짜장면이 한계라면 중국 음식이 본인의 한계라면 취향이 아니라 중국 음식 먹을래? 오늘은 중국 음식 말고 한식 먹을까? 그랬을 때 난 중국 음식 밖에 못 먹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는 취향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편식이에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를 못 먹는 거는 편식입니다. 아닌데요. 취향인데요. 교수님, 그 제 취향입니다.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 거를 먹을 수 없는 거는 본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평생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과 평생 살라는 얘기도 아닌데 하루에 한 끼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거를 못 견딘다? 그거는 본인의 한계죠.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 볼까요? 교수님, 저는 옷을 깔끔하게 패셔너블하게 입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너 위아래로 까맣게 깨끗한 옷으로 다 잘 데려서 입었는데 스펀지밥이 그려져 있는 또는 뭐 도라에몽이 들어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 입고 올래? 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만화 캐릭터 같이 유치한 거 적힌 거 못 입어요. 안 입을래요. 못 입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맞는 표현 맞죠? 본인의 한계예요. 입을 수 있어야지. 티셔츠 쪼가리를 왜 못 입어? 입으면 되지. 거기 뭐 가시가 박혀서 뭐가 박혀서 못 입어요? 아니 입으면 몸에서 알러지거나 면이 몸에 안 맞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취향인지 본인의 한계인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들 채점하고 난 소감을 얘기해 주자면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준비한 학생들이 꽤 보였어요. 그리고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채점을 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본인의 의지대로 고민하다가 오답을 많이 적어서 낸 학생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안 한 건가라고 잠깐 생각도 했었습니다. 잠깐 생각도 했었는데 분명히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들 몇몇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20살이 넘었고 시험을 보러 오는데 공부를 안 하는 행위는 사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더 힘든 선택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자기가 더 힘듭니다. 공부하고 온 학생들보다 공부 안 하고 시험에 오는 것이 사실 더 발걸음이 무겁겠죠. 그래서 더 힘든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힘든 선택을 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채점을 해보니까 좀 더 잘 보였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고생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같은 수업 듣고선 누구는 이해를 하고 누구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수업에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나와 친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진 않죠. 여러분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좋아해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더 공부해야지 이럴 시대는 지났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 좋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대상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어 공부만 계속 열심히 판 것도 아닌데 누구는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누구는 성적이 막 한 자릿수 반토막을 내고 이렇게 나올까요? 30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될까요? 딴짓 해석을 해요. 딴짓 해석을 해요. 딴짓이라는 게 아니요 저는 공부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니 공부한 거 맞아. 공부한 거 맞아요. 예를 들면 삽질을 시킨다면 삽질한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삽질하라는 곳에 삽질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본인이 생각하기 필요하다는 곳에 삽질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내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엉뚱한 데 삽질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확신이 안 서고 확신이 안 서는 삽질은 힘을 빠지게 하고 힘 빠지는 삽질은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하다 마는 거죠.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물집은 물집대로 잡혔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고통스럽죠. 그리고 시험 볼 때 또 다시 삽질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삽질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본인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답을 찾지는 않고 열심히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상상한 것과 많이 다르게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많이 적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볼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준비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예상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 이제 그래머 파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점수를 잘 받아갈 수 있을 토픽이 되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법의 형식을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싸 하면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의 유형이 돼요. 하지만 문법에서 많이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는 끝끝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데, 안다니까요. 근데 점수는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풀더라도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혈서를 쓰듯이 손가락에 피를 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머리에 쥐나듯이 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지문을 다 알아보고 동시로 번역을 해놓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까 시킨 거 하면 돼요. 본인 방식 말고요. 여기 책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자기 본인 방식대로 하고 싶다면 어떡합니까? 계속 본인 방식대로의 점수만 나오겠죠. 그죠?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if절이에요. if절이 나왔죠? day가 나왔어요. work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worked로 바꾸죠. 과거형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not get. 그러면 어떻게 써요? would, might, could 중에서 뭘 써요? would, might, would not get tired를 쓰는 게 훨씬 더 가깝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would도 있고 could도 있고 might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would가 훨씬 더 안전한 선택에 속하겠죠. 자,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 do your job? if절이 다 뒤에 나오네요. You sleep이 아니라 you sleep이죠. 메인절과 if절이 지금 앞뒤를 바꿨어요. 그죠? 자, showup이 나왔습니다. showup이 if절에 있나요? 맞네요. showup이 if절에 나왔으니까 과거형 이 showed up으로 바꿉니다. 자, work. 이것도 if절 안에 있는 거예요. 콤마 전까지는 if절 아니죠. 그러니까 work가 worked로 바꾸죠. 자, 이제 메인절이 나옵니다. 비동사 나왔네요. 여기서 비동사 나왔으니까 if절에는 비동사가 were라고 하는 그 얄팍한 기억에 기대지 말고 이거는 if절이 아니라 메인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e 나오죠. would be. as long as they 뭐예요? 아직도 메인절이죠? 아닌데. 콤마가 나왔군요. as long as they were to last the following week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살짝 넣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메인절을 살짝 중간에 껴놨습니다. 치사하네요. 이런 질문을 내다니. 자, not be allowed라고 했습니다. 부정형으로 써야 되고요. 비동사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weren't allowed. 그 다음에 there would be fewer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다 읽지 않아요. 이것 좀 합시다. 그냥 happen이에요. 어디에? 자, if가 뒤에 나와 있죠? 이거는 메인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would happen으로 끝나죠? if절이 뒤로 나왔습니다. pilot, fall 아니죠? fell이죠. 자, if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take가 과거형 to로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메인절이 어떻게 돼요? 비동사 나오죠? would be. 자, if절 나왔습니다. not과 get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부정형 뭐예요?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동사인 상태죠? did not get으로 바꿔야겠죠. 자, 메인절입니다. be 나왔어요. would be.
자, the same thing would happen. 하고 난 다음에 to a pilot who did not sleep enough 라고 해서 if절이 if가 없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increase 나옵니다. The number of acciden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f 나왔죠? enforce 어떻게 돼요? did not enforce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유닛이란다. 이거 뭡니까? 책 이름이. 책이 지금 넘버 4잖아요. 넘버 4인 거 치고는 상당히 쉬워요. 그냥 뭐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쉽게 나와 있죠. 이거를 시도를 해봐야 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문제를 푸는 문제를 정답을 맞춘 데 포커스를 맞췄지 다른 데에 노력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빈칸에만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선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하면 문제를 더 잘 푸는데요. 라고 하면 제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본인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선택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계속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왜? 당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는 내가 할 줄을 몰라요. 라고 지금 인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교수님 하라는 방법대로 제가 할 줄을 몰라요. 하기 싫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한계가 있네요. 다른 사람 방법으로 공부를 못하는 한계가 있군요. 라고 빨리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할마 프랙티스 68에서 70쪽 가는 거 했습니다. 단어. practice 3. 해볼까요? 여기 나오지 않은데요. pronunciation이 나오네요. pronunciation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요. emphasize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하지 않고요. speaking skill 봅니다. 몇 분이나 남았죠? 7분 남았네요. interrupting to ask for clarification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고 물어보는 거는 무례한 행동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례한 행동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왜냐면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는 얘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실수를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야, 내일 모레 3시에 보자 라고 하면 내일 모레는 오늘 무슨 일? 내일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보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헷갈려서 내일 모레 보자라고 했으면 내일 모레는 목요일인데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모레 목요일인가? 아이고 그렇구나. 내일 모레 말고 금요일날 보자 라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1번 interrupt the speakers and ask about what you thought you heard.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일 모레 보자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금요일에 보자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Ask speaker to repeat what he or she said. 이거는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문을 지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죠. 너 왜 옷을 이렇게 그지같이 입었어? 라고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한테 그지같이라는 말을 쓴다면 애정이 어린 그 얘긴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가깝게 들어? 애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무슨 말을 할 때만 이제 내 가스라이팅 하는 그 느낌이 든다. 그럼 어떻게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되죠? 왜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죠? 나한테 무례하네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됩니다. 왜 옷을 이렇게 그지같이 입었어? 라고 하면
방금 나한테 왜 옷을 그렇게 거지같이 입었냐라고 물어봤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나한테 지금 방금 왜 옷을 그렇게 거지같이 입었냐고 얘기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인지를 합니다. 거지같이 입었다는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걸? 내가 습관적으로 거지같이라는 말을 썼네. 아, 이거 할 일, 그냥 약간 무한한데? 그래서 사람이 좀 된 사람 같으면 실수였다면, 아이고, 거지같은 말이라는 말은 내가 실수네. 라고 이제 본인의 실수를 인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보통은 안 그럽니다. 보통은 안 그래요. 그게 뭐 어때서? 거지같이 입었으니까 거지같이 입었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나는 옷을 거지같이 입지만 왜 너는 말을 거지같이 하니? 라고 물으면 되죠. 얘기하면 되겠죠. 싸우자는 건가요?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다면 지금 저랑 싸우자고 물어보셨나요? 나는 똑같이 똑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내 옷이 그쪽에 거지같이 보인다면 나한테는 그쪽이 얘기하는 말이 거지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아니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옷을 거지같이 입는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저도 그쪽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지같이 말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보통 근데 이렇게까지 대화가 가능한 경우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만만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정도뿐이죠.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무례하게 대화할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 실수를 하면 그냥 똑같이 물어봐서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방금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request to clarify information. 자, 어떤 phrasing 써야지 이걸 물어볼 수 있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22분입니다. 자, excuse me, what did you say? 그거 배운 적 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운다면 많은 학생들이 pardon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라고요? 저기요, 뭐라고요? 라는 말의 의미인데 pardon. pardon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라고? 라고 하니까 그냥 뭐니까 what? 하고 물어봅니다. What? What did you say? What?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나와 있죠. informal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그냥 informal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리를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가깝게 만드는 불편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지키면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의 거리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상대방이 무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같이 상대방과 거리를 줄여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실수를 하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연인끼리라도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서로 반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싸울 때는 존댓말로 싸웁니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막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왜 그러셨나요?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는 거랑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나 기분 너무 못 같았잖아. 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상대방한테 들리는 말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what이라는 표현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엄청나게 빨리 줄이는 행위입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의가 1도 없는 거예요. 아주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울 거 아니라면 what이라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싸움을 한번 받아들이겠다. 요거 한번 잡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what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what이라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sorry? 뭐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철이나 이런 데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sorry를 안 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니까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부딪혀놓고 인사를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하면서 엄청 서운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sorry라는 말 대신에 이제 몸으로 제스처로 표현을 한 거죠. 나도 알아요. 이제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딪혀놓고 이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래서 굳이 나랑 허벅지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붙여도 되는데, 그죠? 우리 엄마보다 나한테 더 가까이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죠. 알아요. 압니다. 근데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sorry라는 말이 여기서는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듣는데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어머 유감이네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I'm sorry, this is my fault가 아니라 I'm so sorry, I feel really bad. 어머 난 유감이에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라는 뜻이에요. 거의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I'm sorry라고 하지 않는 이상 sorry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냥 미안해 어머 어쩌다가 이런 식의 의미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밑에 나옵니다. I am sorry.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책임을 지죠.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나 이거 못 들었어. Could you say it again?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한테 말 한 번 더 하게 시키려는 의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었을 때 내가 못 들었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어야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못 들었어. 그죠? 그래서 내가 못 들었던 얘기는 내 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내 탓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말 한 번 더 시킨다는 의미는 뭐가 있겠어요? 확인할 바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Could you repeat that? Sorry, I didn't hear you. What was that? Could you say that another way? Did you say? 한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말을 빠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다면 왜요? 있죠.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액센트,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억양이 너무 강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 방언을 하시는 할머니, 해녀 할머니네가 하는 뭐 횟집을 간다? 아무도 못 알아들 수도 있지. 그럼 물어봐야죠. 너무 말을 빨리 한다. 그럼 또 물어봐야죠. 조금 더 천천히 해주겠어요?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큰일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오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레슨 끝. 안녕.